권윤용 TV의 프로파일러 권윤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아는 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보아왔던 책들, 네. 그다음에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일대기, 네. 또 특히 뭐 외국 연쇄살인범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건을 아느냐, 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설명,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오만했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오만하고 심리적으로 내가 너보다는 위에 위다. 있어, 뭐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 교도소 안에서도 교도관들이나 다른 수감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그 자기 성향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 아주 폭력적이고 약점을 잡아가지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그 행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길래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용철은 사형이죠. 무기징역이죠. 무기징역이죠. 실질적으로는 사형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형하고 무기징역은 확실히 다릅니다.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뭐 교화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나 이제 사형이 선고되면 이제 감형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박탈되는 거지. 십자가가 나왔네. 십자가가 왜 나왔을까? 유영철이 기독교 뭐 이런 거였나? 그런 것보다는 네. 사실 이 십자가가 처음에 자기가 이제 그 절도범죄 같은 걸로 이렇게 체포가 됐을 때 네네. 간절히 기도를 했다 그러거든요. 내가 이번 사건만 정말 잘 해결만 된다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와 소름 돋는다. 뭐 이런 자기 혼자만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처벌이 됐죠.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건이었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신에 대한 어떤 그 경멸감, 혐오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보면 이 범죄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점보다는 이 문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이런 그 사고와 심리를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행위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것을 신한테 기도를 했더니 신이 안 들어줬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이런 심리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 출소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초창기 침입한 3건의 범죄를 보면 그 범죄 현장의 인근에 굉장히 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인 유영철이는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렇게 신이 옆에 있어도 삶과 죽음은 내가 통제하는 것이지 신은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뭐 이런 자기 그 심리적인 합리화를 시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로 봐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범죄자들, 지금 우리가 이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범죄자들의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내가 정말 유영철이 이해가 돼 이런 사람들은 그분들 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공감된다 이런 분들은 좀 위험한 분들.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중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죠. 그렇죠. 지금 제가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야 정상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런 아주 의아한 표정, 이런 것들이 좀 이게 정상적인 표정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노래가 지금 하나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유영철하고 좀 관계가 있는 음악이라고 들었는데. 이 음악이 네. 제가 면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도 이 시신을 훼손하는데 상당히 긴장했을 텐데 어떻게 했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내가 크게 긴장하지 않았다 뭐 이런 자기 뭐 어떤 그 센 척도 좀 하는데 이 음악을 틀어놓고 자기가 용기를 북돋으면서 내가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어떤 사회에 내가 막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콘퀴스트 오브 파라다이스라고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 굉장하게 나오던 그 영화의 테마곡인데, 우리가 참 이런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진짜 자기 어떤 삶의 용기,
새로운 발견에 대한 어떤 그 희망, 이런 것들을 꿈꾸는데 또 어떤 범죄자는 이걸 들으면서 그 피해자를 훼손하고 말이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또 이 이면의 장면들을 제가 볼 수가 그 있었어요. 유영철은 자기가 그럼 난 뭐 별로 그렇지 않았다 이런 거는 좀 센 척고 뭐 이제 아무도 못하는 걸 내가 했다라는 좀 이런 건가? 그렇죠. 우월감. 2012년에 미국에서 검거된 연쇄살인범이 있었는데 2018년도가 되어서 그 연쇄살인범은 50명을 살해한 범인으로 체포가 됐는데 이제 2018년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자백을 합니다. 사실은 더 있다. 그래서 한 93명, 그러니까 93명을 내가 살해했다. 더 있다. 실은 니들이 못 이렇게 밝혔다. 자백을 하는데 왜 자백을 했느냐라고 수사관이 질문을 했더니 내가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처벌을 혹시 받을 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자백을 하고 나면 신이 나를 좀 더 자비롭게 대해주지 않겠냐. 신이 웃음을 웃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걸 자백을 했거든요. 이게 얘네들이 무슨 보면 심리지? 자기하고 신과의 어떤 진짜 직접적 교류가 있고 아. 뭐 아주 내가 좀 뭐 신적인 존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과 나는 뭔가가 있어 이런 아주 그 이상한 망상 교감하고 있다 이런. 어떤 그 사고를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새끼들. 일단은 이제 유영철이 이제 이 새끼라는 거는 확실히 밝혀졌는데 저는 솔직히 좀 궁금한 게 혈액형이 정말 그 범죄와도 이런 부분에 좀 아, 연관성이 있는지 네. 아니면 제 생각에는 그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영향이 있는지 좀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이제 그 이 질문의 정말 핵심은 네. 범죄자가 타고나느냐, 네, 그죠. 만들어지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거는 역사 이래 그걸 밝힌 학자가 한 명도 없어요. 역사 이래. 그죠. 교수님은 밝힐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본다면 만들어진다 하면 51%. 51%, 그러니까 조금 타고난다보다는 만들어진다에 조금 영향을 줄 1%가 좀 더. 이게 왜냐하면 혈액형은요. 네. 성격과 무관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것을 왜 단호하게 얘기하냐면 전 세계에서 혈액형을 연구한 나라가 일본하고 독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왜 했느냐? 예. 독일이 그 유태인보다 우리 게르만 민족들이 뭐 그 우월해 뭐 이런 거 연구한 거고 일본도 뭐 우리 조선 뭐 침략해가지고 한국보다 우리가 우월해 막 이런 거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혈액형과 유전적인 문제는 무관하다 이걸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무관한데 왜 제가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다 보면 너 혈액형이 뭐야? 너 A형인데 소심하잖아.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왜 제가 이걸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군대에 가서 혈액형이 바뀌었어요. 군대 가서. 그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잘못 체크가 되어가지고 네, 옛날에 많았죠. 군에 입대하기까지 모든 공부상의 혈액형이 저는 A형 돼 있어요. A형으로. 그래서 소심한 나야 A형. 맞아. 소심해. 이렇게 살았는데 군대를 가니까 B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A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막 검사를 하더니 막 때리더라고요. 넌 B형이야 임마. 그래서 내 혈액형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그럼 B형이신 거죠? B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B형 성격이 맞긴 한데 예. 그래서 과학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과학을 실험하는 사람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틀릴 수 있죠. 차차 우리가 유튜브 진행하면서 네. 이런 미제 사건에서 있었던 이런 얘기들 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찌됐건 타고나느냐 네. 만들어지는 이 문제는 동양과 서양이 또 달라요 의견이. 주장하고 있는 이론이 그래서 타고났느냐는 서양의 이론들이 많습니다. 타고났다. 근데 우리 동양의 어떤 사고들은 야, 그 사람 오죽하면 그랬겠냐. 응? 이게 아직도 동전적인 것처럼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은 뭐 환경이 바뀌어도 얘 어차피 저지를 놈이야. 그게 이런 아니어도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그 문화와 또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그때의 연쇄살인, 그러니까 존 더글라스가 그 책을 쓸 당시의 연쇄살인의 시기는 흑인들이 주리에 올라오지 못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어떤 뭐 잡범들은 흑인들이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백인들이 좀 더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인종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는 무관하고요. 그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이 오히려 저 작용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